한동인들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를 담는 한동안 안녕하셨어요 팟캐스트입니다. 어느덧 9월 30일, 이제 9월의 끝물이 돼서 10월을 바라보고 있는 추석이네요.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동인은요, 1호 학번 김소중 학우님입니다. 국제지역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TEP라고 불리는 기독교 교사 트랙 과정을 함께 전공 중에 있다고 해요. 이런 소중학우님께서 특별히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 인도에서 생활지도 교사로서 6개월을 보내고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지역에서 사회 과목 교생으로 2개월을 살다 오기까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깊은 친구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이젠 제발 집에 좀 있어라 라는 사랑 담긴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들었다고 할 만큼 도전과 모험심이 참 많은 친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이기도 해서 초반 인터뷰 내용이 반말과 존댓말을 오고 가는데요.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소중하구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호 학번 김소중이고요. 국제어문학부랑 상담심리 그리고 TEP 같이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좀 꿈이 있어가지고 입학해서 TEP 프로그램을 바로 했고, 그리고 이제 휴학하고 좀 그 꿈과 관련돼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도랑 팔레스타인을 다녀왔습니다. 소중이가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사이신데 그 부모님이 교사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약간 교사는 너무 평범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어서 교사는 절대 안 하려고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난 특별한 걸 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제 인생, 제 가치관, 저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으시고 그걸 바꿔 놓으신 선생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그러면서 '아 저 선생님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직업이구나. 정말 거기서 제가 교사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공교육에서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빼고 교사를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가치관을 아예 배제하고 가르치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담아서 그 교육을 실천하고 싶어요, 저는. 각각의 휴학의 이유가 다 달랐던 것 같은데, 또 처음에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했었고, 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 했어? 휴학은 딱 두 번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쉬고 싶어가지고 휴학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인도에 이제 갈 수 있는 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작년에 1년을 휴학을 한 거고, 그게 기간이 그 길었지. 휴학하는 기간 내에 또 교생 실습을 하러 팔레스타인을 또 다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많이 쉰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휴학을 하고 가게 된 건데, 사실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좀 예를 들어서 막 영국, 미국, 유럽 이런 데는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로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막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딱 가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 그렇게 휴학을 결심하고 가기까지의 그런 어떤 결단이 있기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궁금해.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1년 휴학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었어요. 휴학을 이미 해왔지만 뭔가 또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인도에서 내가 언제 살아볼까. 역발상. 네, 그런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인도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제 안에 컸고, 근데 인도를 경험해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게 된 단체가 이제 거기가 별무리 학교라는 곳인데 그 학교를 제가 또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근데 그 학교에 소속되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좀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의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뭔가 그 학교의 프로그램에 내가 소속돼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뭔가 인턴처럼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인도라는 곳을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 거기에서 8개월을 살아볼 수 있다. 내 인생에 한번 살아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너무 새롭고 막 신기하고, 제가 좀 원래 무모하게 도전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포지션이 정확히 어떤 포지션이었던 그 거예요?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보내는데, 그 어학연수를 해외로 보내요. 응. 근데, 한국인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을 케어해줄 약간 기숙사 사감 선생님 같은 그런 한국인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거기 인도에 계시는 유창하게 영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제가 사감 선생님이나 뭐 어떤 생활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생활 지도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8개월 동안 언제 내 인생에서 살아보겠어?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갔을 때 현실과 이상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너가 괜히 왔다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와 진짜 오길 잘했다 했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순간들이 있었는지. 저는 솔직히 진짜 힘든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인도에서. 근데 괜히 왔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약간 이건 제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 인도 생각하면 길거리에서 차도에서 맨날 소가 돌아다니고, 그 릭샤라고 부르는, 태국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 뚝뚝이. 그걸 인도에서 릭샤라고 부르는데, 그거 타고 다니고, 또 막, 길거리에 소가 돌아다니는 그 거리를 우리도 같이 활보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쓰레기 더미, 그 길거리가 진짜 더럽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 그 냄새나는 그 거리들을 걸어 다니고,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인도를 생각하면 좀 나고요. 근데 지금 제 기억이 다 미화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봤을 때 정말 인도 갔다 온 것이 후회되지 않고 정말 좋은 경험으로 저의 인생 자산으로 남아있어요. 네, 근데 약간 진짜 힘들었던 경험은 사실 인도여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이게 인도라는 그런 환경은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중학교 3학년들이 정말 그 사춘기잖아요. 그 사춘기 시절을 질풍노도의 겪고 시기. 있는 그 청소년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이들의 그 감정과 막 그런 짜증,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줘야 하는, 그 9명의, 제가 맡았던 9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막 제가 케어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또 어떨 때는 혼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24살인 저에게 좀 벅찼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별무리 학교 프로그램에 생활지도 교사로 있었던 건데 8개월 동안. 그럼 그 생활지도 교사 선생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어요? 뭐를 했던 거예요? 하루 일과는 일단 6시 반에 기상을 하고요.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선생님들끼리 기도회를 해요. 선생님들끼리, 근데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20분 정도 기도회를 하고 7시에 그러니까 제 양육 선생님들별로 양육이 있거든요. 제가 맡았던 양육 아이들이 9명이었는데 그 아이들과 큐티 모임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큐티가 끝나면 밥을 먹고 그리고 밥을 뭐 8시에서 8시쯤 먹죠. 8시쯤 먹고 8시 반에서 9시까지 그 학교를 보내야 돼요, 애들을. 근데 이제 애들이 엄청 막 느리고 막 애들이 막 여자애들 막 그러니까. 고데기 하고 막 꾸미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난리버릇을 치는 바람에 이제 누가 아직도 안 나갔니? 아직도 안 나간 사람 누구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순히 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제가 왜 나가야 되는데요? 약간 선생님 저 가기 싫어요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막 옷장에 숨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옷장에 숨어서 갑자기 누구야 어디 갔어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우리 진짜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옷장이 안에 있고 막 애들도 이제 인도에서 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애들도 막 학교 가기 싫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야 했고 애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 저희는 휴식 시간이었어요. 학교 가 있는 동안 우리는 휴식 시간을 하다가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4시 반이 되면 4시 반에서 5시 반 그 사이에 애들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또 다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시작돼요. 그럼 제 방에 만약에 제가 있으면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2분에 한 번씩은 애들이 제 방에 들어와요. 선생님 약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네. 선생님 뭐 해주세요.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은 1명인데 애들은 9명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선생님이랑 방을 같이 써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으러 온 애도 있고 저를 찾으러 온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18명이 저희 방에 계속 쉴 새 없이 두드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죠. 처음에 적응할 때. 와, 24살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10대들이랑 지낸다는 게 사실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예민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또 지내다 보면은 속상한 일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와 진짜 내가 이래서 선생님을 하나?' 이런 순간도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지내면서 교사로서 교육에 대한 마음을 정말 더 다잡게 된 그런 일화나 그런 배운 점이 저는 있다면은 그런 일화가 이렇게 딱히 생각나지는 않는데 사실은 제가 인도에서 많이 엄청 실패를 했어요. 저의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제가 교사로서 되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랬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기뻤던 일이 있었는데 몇 번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한동대학교에서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 교재를 가지고 애들이 저한테 막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성경 공부하고 싶네 도와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을 좀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 한 번 이렇게 배울 때마다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의 막 죄를 회개하고 그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또 미워하던 친구를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교사로서는 진짜 내가 막 사랑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지도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진짜 잘 혼내지도 못하고 이런 저의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교사의 그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네. 근데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뭔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아이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맞아요. 있을 때 진짜. 그것만큼 네. 기쁜 게 또. 뭔가 나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도에서 배운 것이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딱 인도에 가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너무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방법을 막 했어요. 근데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막 예뻐해주는 그 사랑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규칙 안에서 그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해야 되고, 훈육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정확한 선과 경계선이 있을 때만 그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랑하는 방법이 저는 진짜 품어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걸로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좀 엄격하게 선을 지켜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고 그렇게 좀 했을 때 아이들이 더 사랑을 느끼고 그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것들 그리고 훈육을 잘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 지도를 또 많이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활 지도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꼈고 그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활 지도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만나는 아이들마다 똑같은 아이들이 없고 또 똑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없고 모두 다 다른 아픔을 가지고 모두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방법도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 배운 것 같은데 그 배운 것도 사실 배운 게 아닌 것 같은 정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크다를 경험한 것 같아요. 2020년도 1월에 이제 인도에서의 8개월이 또 생활을 마치고 또 다시 이제 그러니까 휴학은 아니지만은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되게 또 생소한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팔레스타인은 어떤 일로 가게 된 팔레스타인은 거예요? 제가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TEP 과정을 이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기독교 교사 양성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졸업 요건 중에 교생 실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교생 실습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하면 되는 건데 ACSI라는 그 기관에서 인정해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제가 실습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미 지금 9학기 그 실습을 만약에 한국에서 하게 되면 제가 10학기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만약에 해외에서 하면 9학기 만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해외에서 교생 실습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막 찾아보던 중에 저는 솔직히 태국의 GIS에 이제 그 교생 실습을 가고 싶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거기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됐는데 근데 좀 저는 해외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절실한 거예요. 졸업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던 중에 팔레스타인에서 교생 실습을 하셨던 선배랑 연락이 돼가지고 그 선배가 저를 연결시켜줘서 그 학교 팔레스타인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생 실습을 하러 팔레스타인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네, 제가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다 온 거죠. 이제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진짜 딱 예수님 나신 곳 해가지고 진짜 완전 성지, 딱 이스라엘일 것 같은 느낌인데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게 복잡한 역사와 이제 정치적 지형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와,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사실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자치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힘도 그렇게 세지 않고 이스라엘은 진짜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팔레스타인은 그런 국방력이라기보다는 그런 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그러니까 가자지구는 완전 다른 곳이고 가자지구는 진짜 분쟁 지역에서 거긴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안지구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면 한 3, 40분 걸려서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보고 싶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베들레헴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는 비자나 이런 게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 국가로 인정을 안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는 학교 같은데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JSB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이 있기 전부터 한 20년 정도 전부터 있었던 학교고요. 그래서 원래는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 학교가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있었던 학교였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내전이 있으면서 학교가 옮겨지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이 학교는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이고요.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워서 미국의 그분들은 완전 자원봉사로 선교를 오세요. 자비랑 선교.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오시겠죠, 대부분.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비를 내는 그 돈은 미국인 선교사님들한테 전혀 쓰이지 않고 그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미국인 선생님들도 있고 아랍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현지 선생님들. 그래서 그 비율도 현지 선생님들이 한 60%가 되고 미국인 선교사님들은 40%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40%는 월급을 안 받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월급을 안 받고 60%의 그 팔레스타인 선생님들은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학교가 되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는 거죠. 그 현지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구성되어 있고 아이들은 이제 100% 팔레스타인 학생들. 왜냐면 거기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학생들이 이제 다니고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까 성경 수업도 있고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은 그 수업 내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 학교 수업 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미션 학교이네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랍권에 가기 전과 후 중동 지역이나 아랍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조금 전후 비교해 봤을 때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먼저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인식이 바뀐 게 있다면 가기 전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저를. 절대 가지 말라고. 팔레스타인 거기 왜 가냐고 진짜 뜯어 말렸어요. 근데 여기 그 팔레스타인 밖에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 그 분쟁 지역 밖에서 보는 팔레스타인과 그 안에서 보는 팔레스타인이 되게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도 막 맨날 북한이랑 전쟁 날 것 같고 밖에서 보면 진짜 한반도에 핵전쟁 날 것 같고 맨날 막 싸울 것 같은 그런 분쟁 국가로 다른 사람들은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평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그렇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그 분쟁 지역이지만 그들의 삶이 있고 이제 근데 또 한 가지 좀 슬프고 좀 그런 게 있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통제를 받고 있어요.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이나 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끊기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끊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공항이 필요할 텐데 그들은 공항이 없거든요. 공항이 없기 때문에 요즘 돈을 벌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는 직업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체크포인트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새벽 3시부터 줄 서서 그 체크포인트에 서 있다가 지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좀 삶의 서글픈 그런 모습들을 또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인상의 변화 또 새로운 걸 본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아랍 사람들은 제가 좋은 면만 보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그 아랍 사람들 문화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엄청 잘해줘요. 그래서 네, 진짜 환대해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저의 멘토 선생님이 이건 말해주신 건데 이렇게 생각한대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천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잘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되게 잘해주는데 저는 거기에 뭐 2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잘해주는 그 환대만 받다가 왔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랍 사람들과 사는 게 어떻냐고 하면 좀 힘들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엔 되게 잘해주다가 되게 뒤에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거는 환대였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의 그런 좋은 면을 많이 봤고, 그런데 반전으로 그 청소년들은 어디 가나 똑같더라고요. 청소년들은 한국이나 네, 아랍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막 중학교 애들 제가 중3이랑 고2를 가르쳤는데 고2는 다 철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말도 잘 통하고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막 위로해주고 막 그러는데 중학교 애들은 막 놀리고 막 제 발음 때문에 놀리고 막 제가 생긴 게 이상하다고 놀리고 막 그 친구들의 보기에는 제가 너무 신기하게 생긴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청소년들의 짓궂음 짓궂음을 좀 경험을 했죠. 근데 그 짓궂음의 그런 정도가 한국인들보다는 되게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수위가 높았죠. 아랍 친구들의 그 짓궂음이. 뭔가 소중이가 개인적으로 실습 과목이 사회 과목이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어떤 여러 주제 중에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뭐 남한과 북한의 관계, 또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상황과 또 팔레스타인의 이런 정치적 상황을 함께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수업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 또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교생 실습을 해야 하는데 사회 과목을 영어로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어떤 걸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광범위하니까 네,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조금 정할 수 있었던 것이 중학교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그 미국 역사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 학교가 미국인가 뭐 그런 대안학교여가지고 근데 미국 역사 책을 쭉 보다 보니까 한국 전쟁이 있더라고요. 한국 전쟁에 대한 조금 짤막한 그 한 장 정도의 그런 스토리가 나와 있어서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 내가 가르쳐야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그걸 뽑아와서 이제 한국인이 설명하는 한국 전쟁과 한국 분단 상황과 북한의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이나 결과를 보았을 때 신기했던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되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팔레스타인에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한국이. 기아 중고차가 되게 많아요,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막 애들이 막 한국은 우리를 좋아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의 분단의 역사를 설명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그때 땅을 빼앗겼는데 우리도 그때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70년 전에 동일하게 그 정말 1945년 그 주위에 그 부근 그 시점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우리도 아픔이 있었는데 너희도 아픔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산가족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산가족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막 울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보여줬는데 애들이 울면서 자기 이모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제 팔레스타인이 땅을 빼앗기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하면서 그 내전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도 이상한 가족이 됐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 했었다. 우리는 땅을 빼앗겨서 그 집을 잃어서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되게 이 팔레스타인 그 친구들이 동질감을 느꼈어요. 연대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처음에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동질감을 느낀 게 있다면 북한 사람들의 현실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들의 현실을 이야기해줬을 때 그들처럼 심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이 북한을 봤을 때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학생들은 사실 이스라엘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엄청 싫어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진짜 되게 힘든 건데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구나. 근데 그게 북한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나누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아이들한테는 되게 이 세상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쨌든 자신들의 문제만을 보고 있었던 아이들인데 팔레스타인의 문제만을 보고 있던 아이들인데 지구 반대편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땅이 제일 아픈 것 같은데 저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아픔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내 시야가 좁아서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저 선생님은 다른 것도 알려주네?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깨달았다고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게 분단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실, 그리고 통일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뤘는데 그 세 가지의 콘텐츠가 다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 어느 부분에서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는 약간 제가 통일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믿는다. 될 것임을 믿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아이들한테 편지를 제가 써서 읽어줬어요. 나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래서 나도 너희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되게 아팠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제가 읽어줬었어요. 그래서 전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 제 혼자 울었고 제 스스로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 많죠.
저도 가끔 제 팟캐스트 들으면서 울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 약간 그래서 몇몇 아이들이 눈물을 훔치는 것 같긴 했지만 진실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좀 이렇게 훈훈하게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저한테도 정말 좀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곧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끝물에 다가오는데 대학 생활 동안 진짜 내가 가장 나 이거 진짜 하기 잘했다. 내가 했지만 너무 뿌듯해 했던 일 한 가지만 뽑자면? 너무 어려워요. 가장 잘한 일. 진짜 저는 너무 한동에서 많아서 그런가? 배우고 느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동에서 한 것 중에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공동체를 해본 거? 통일 아카데미를 했었고, 북한 중보기 도모임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화요일 끝 시간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가 꿈꾸고 있었던 그 비전을 같이 꿈꾸는 사람들을 만난 게 저는 너무 설레는 일이었고, 그 사람들과 앞으로 함께 동역할 미래도 너무 설레요. 네. 그러고, 네. 그게 그렇고, 근데 사실 또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딱 생각했던 거는 휴학하고 인도 갔다 온 거 진짜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건 사실 한동에서 한 건 아니니까. 그 한동 생활을 퍼즈하고 딱 휴학을 함으로써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동을 생활을 했을 때 그 저의 마음가짐이 되게 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진짜 휴학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휴학해보는 건 진짜 너무 강추입니다. 질문인데 지금 이제 25살 이제 반 50이 되셨잖아요. 이제 4학년 소중이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소중이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후회 없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교사를 하고 싶은 이유가, 교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약간 부합돼 보이는 한 가지 직업적 수단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제 인생에 통틀어서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일이 선교가 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하면 사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또 직업적으로 교사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 이웃들에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게 저에게는 되게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비전이고 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소중이에게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1학년 때는 엄청 거창한 꿈을 가지고 내가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교육 공동체, 막 학교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그런 로드맵을 제가 막 작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막 했었는데, 근데, 그냥 저한테 이제 한동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았을 때,
세상을 바꾸는 거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사람들이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세대도 그렇지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기보다는 좀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과 인성과 신앙관을 좀 가지고서 다음 세대들을 옳은 길로 양육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뭐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일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정말 충실히 살아낼 때,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이제 이런 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좀 되게 변화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또 친한 친구이지만 언니 같은 친구 소중하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통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을 소중하구님, 앞으로 지금껏 잘 걸어왔듯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다른 한동인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안녕히 계세요.